인사미술공간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주제기획전인 슈퍼히어로는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기대해보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기존 스테레오타입의 히어로에도 어떠한 새로운 영웅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진행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3명의 신진 작가들로 김한샘, 우한나, 황민규 작가입니다. 작업들은 거의 신작 위주로 설치, 음악,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선보이고 있어 보시는 관람객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1층과 2층은 분위기와 명암이 대비되어서 전시적 효과 또한 다르게 느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전시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미술작가 우한나입니다.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형식의 설치 미술을 하고 있고요. 오브제를 만들거나 벽화를 그리기도 합니다. 주로 패브릭의 유연한 특성을 이용하는 편이고 묶거나 자르거나 바느질을 통해서 무한정 면과 선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네, 이번에 슈퍼히어로라는 제목의 전시에 참여하게 됐는데 영웅서사라는 이야기로 조금 저랑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기본적으로 서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중 영웅서사에서 왜 항상 주인공이 히어로, 남성 명사 그 자체인 남성인지에 대해 좀 의문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로 발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사미술 공간이라는 기존의 이 공간성을 좀 생각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좀 편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두운 색채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어두움을 어떻게 확 밝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제일 먼저 했었고 그러면서 그와 좀 반대되는 것들, 발랄하고 경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란 뭘까? 당연히 팬데믹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닐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해요. 이 팬데믹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미 수정하고 개선했어야 할 세상의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마치 영웅서사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는 어떤 여성 문제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제목에 히어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히어로라는 것 자체가 남성 명사잖아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세상의 룰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룰 안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웃어 넘겨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해당 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화를 내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놀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그런 격앙된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들은 어느 날 밤 모여서 파티를 했고 그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공간으로 표현을 한 거죠. 고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되게 다양한 상업 쪽에서도 활동하고 이제 인디 쪽에서도 활동하시는 작곡가분이 계신데 그분의 음악이 되게 댄서블하고 디스코 느낌도 나고 그 외에 테크노 느낌도 나고 그런 작업을 하세요. 제가 작곡가 고담님한테 뭔가 반쯤 망가진 상태의 그런 되게 균형이 깨진? 하지만 경쾌한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고담님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보다는 알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그 존재들이 누군지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자일 거야, 그 주체들은. 근데
그 여자가 아마 10대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사회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되게 유쾌하고 되게 유희적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 존재들이 파자마 파티처럼 이제 다 같이 밤을 새워서 논 상태의 그 공간에 자리를 뜬 그런 상태를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고, 그 얘기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큰 영감이 되어서 시각적인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음악 전반에 깔려있는 되게 모든 이 상황이 다 우습다는 듯이 나오는 그런 폭소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음악 도입부에 들리는 비명 소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이 파자마 파티를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한 번도 영웅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도 영웅이 오르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을걸? 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영웅은 그런 영웅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작가 황민규입니다. 저는 주변인들에게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기반해서 서브컬처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웅에 대한 주제라고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자체가 끊임없이 영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랑 제 작업이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작 야생 속으로는 주인공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갑자기 들어닥치는 보이지 않는 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두운 소리도 없는 세계에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고 늘어나가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 자연은 사라지고 속박되는 사회. 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서 미래 사회가 통제가 되고 모두가 단절되는 암울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 주인공은 영웅의 출현을 희망하며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의 전작 나를 지켜줘랑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작업 속에서도 이러한 이제 미래의 그 암울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영웅의 부재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야생 속으로는 나를 지켜줘와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데, 이 나를 지켜줘는 일본에서 제가 경험했던 방사능과 그리고 지진 등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웅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며 떠나지만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야생 속으로는 영웅의 존재를 다시 희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큰 인생이, 막연한 시간이 어찌할 도리도 없이 펼쳐져만 간다. 하지만 날 사로잡았던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서서히 녹아져 가길 희망한다. 지금 같이 전시하고 있는 스타게이지나 사진 작업들 같은 경우는 야생 속으로랑 다르게 이제 이런 세기발적인 어떤 분위기랑 코드를 읽어 나갈 수 있는 작품들이고요.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 야생 속으로의 작업의 몰입을 좀 보다 더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웅은 부재하다라는 마음을 언제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이러한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영웅이 부재하다라는 생각보다 영웅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좀 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가 아무래도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다음 작업 속에서는 영웅의 부재보다 영웅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 작업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샘입니다. 네, 저는 주로 어릴 적 경험했던 게임이나 그런 대중매체 속에서 영향받은 창작 방법들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이전부터 그냥 단일 작품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구상하는 작품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 전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공간을 둘러보면서 바로 어떤 구조적인 상상이 떠올랐고 제가 원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전부터 뭔가 기도하는 방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공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 같은 뭔가 제단이 있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공간을 구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참고점이 있었어요. 기도방 같은 공간은 크게 사대천사 소환마술의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이 소환마술은 중세로부터 내려지는 어떤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 가이드는 큰 구조는 짜여져 있지만 어떤 세세한 부분들이 빈틈이 많아요. 그런 빈틈들을 제가 상상하거나 아니면 수집한 서사나 이미지들을 집어넣어서 채우려고 했어요. 일단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어떤 무속신앙에서 복을 부르는 지침? 그런 걸 찾게 됐어요. 그 지침에 따르면 일단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산,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에서 돌을 주워서 그것을 집안에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구성하면서 큰 구조를 사대천사 소환마술로 잡았을 때 첫 번째 천사는 가장 강력한 어떤 존재로 설정하고 나머지 세 천사가 돌을 점지해주는 세계관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각각 그것에 대한 그림들을 제작했어요. 네, 이전 작품들은 어쨌든 대부분 그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있었고 비슷한 서사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 서사가 천사와 용이 대립하는 구도였어요. 이번 참여작인 테마도를 보면은 용과 천사의 관계가 좀 번복이 되어서 뭔가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길 그런 걸 상상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모든 서사들을 클리셰로서 다루는 편인데요. 그래서 영웅 서사도 저한테 있어서 살짝 클리셰 같은 서사나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영웅에 대한 키워드를 받았을 때 뭐 예전 어렸을 때 봤었던 어떤 재난 영화나 아니면은 아포칼립스류의 만화들 그런 것들 떠올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꼭 그런 캐릭터가 등장해요. 이렇게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믿어가지고 막 광신도처럼 변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캐릭터 자체를 클리셰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런 캐릭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시를 꾸몄던 것 같아요. 영웅이라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신비주의 서사의 하나? 그런 것 같아요.